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네, 범보수 야권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안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실시가 되고요. 양측의 실무협상단은 앞서서 이제 2개 여론조사 기관의 이제 경쟁력과 적합도를 각 800표본씩 조사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무선 안심번호 100%로 한다. 이 큰 틀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이날 어제였죠. 협의에서는 여론조사 설문 문항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정을 지었는데 계속된 장외 잡음을 의식한 때문인지 당명을 포함했는지 등 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는 그래서 3,200개의 샘플을 다 채울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과 내일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예상이 됩니다. 샘플을 채우면 바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전에는 마무리하겠다는 뜻인데요. 지난 금요일 양보전쟁으로 해프닝까지 빚었던 두 후보 간 단일화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결과 예측 불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거의 뭐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오차 범위 안에 있죠. 경쟁력이든 적합도든 뭐 다 실제 여론조사 보니까 0.1% 차이도 있더라고요. 최근 조사 보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단일 후보가 될까라는 예측하는 건 정말로 할 수가 무리한 일인 것 같고 보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이제 결과가 또 오차 범위 안에 있어도 그냥 인정하는 걸로 네, 이렇게 그렇죠.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오차 범위면 새로 하는 게 맞긴 한데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결선 투표 같은 게 있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네. 뭐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만 앞서면 되는 상황이고 뭐 어렵게 합의가 됐는데 아마 두 후보 다 자신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나 충분히 가능성 있다. 안 후보 뭐 오세훈 후보 둘 다 자신하고 있고 지금 말씀처럼 누가 될지 뭐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10%를 유선을 좀 줬으면 뭐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거 빼버리니까 둘 다 뭐 같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유선 비율을 얼마나 포함했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결과 양상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조금 이 합의 과정에서 민감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 서로 양보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긴 했지만 무선 안심번호 100%로 한다는 거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안철수 후보가 원래는 조금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 내부 단일 경선 이후로 오세훈 후보가 쭉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바뀐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모르는 경쟁력과 적합도도 다 반반씩 섞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더 양측에서도 더 치열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물리적 결합만 되고 화학적 단일화의 어떤 그 결합 시너지 효과까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좀 빨리 된 거거든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는 아마 될 것 같으니까 긍정적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이 안을 뭐 합의를 못 봤다 그러면 사실은 인쇄 전까지 된다 하더라도 운동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나마 한 고비는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투표 용지에 단일 후보가 안 된 사람도 이름은 이제 사퇴라고 들어가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이름 예. 옆에 사퇴 이 두 글자가 이제 그렇죠. 더 표기가 되는 거고요. 예. 아예 빠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후보 등록 전에 하느냐 뭐 후에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예. 이제 무효표가 이제 또 얼마나 나오느냐가 또 거기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그 사퇴 자리에도. 예. 예.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뭐 임박해서 투표 임박해서 단일화 협상이 타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지층에게는 그러니까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일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결과는 뭐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비상이 걸렸다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계산기가 복잡해지는 게요. 아무래도 지금 단일화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다 보니까 뉴스면 자체들이 단일화 이슈에 많이 쏠려 있어서 상대적인 보도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 두 후보의 경쟁이 좀 치열하게 붙은다 보니까 유권자들 관심도 이쪽으로 좀 쏠리게 되고 그러면은 박영선 후보 쪽에
쪽에서는 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은 정책도 내고 선거 활동도 하는데 이상하게 보도가 저쪽도 쏠려 있다. 그러면 이슈 자체를 야권에서 쥐고 가는 모양새가 되게 되면 선거판이 여권은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컨벤션 효과가 지금 뭐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차이가 꽤 나 보이는데 조사가 만약에 또 단일화가 또 성사가 됐고 누가 이제 후보로 됐을 때는 더 또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뭐 이래저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 뭐 총동원령 내렸다고 전화 뭐 다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TV 토론 같은 건 이제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건데 네.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1대1 1대1이죠. 구도에서 예. 이제 TV 토론이 또 진행이 되는 점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본선 라운드가 이제 하루 이틀 뒤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한명숙 수사팀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했던 고검장 대검 부장검사 확대 회의가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회의는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마라톤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회의는 이제 김아무개 씨의 위증 혐의 유무, 또 한 전 총리 모해 목적의 인정 여부, 증언 거부자인 한 아무개 씨를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등 박범계 장관이 재심의를 지휘한 토론 주제들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6,600쪽에 이르는 자료 검토와 토론을 거쳐 14인 전원이 참여한 투표로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보도를 보면 이제 10대 4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초점은 박범계 장관이 이 결론을 수용할지 여부에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모해 위증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지막 증인 김아무개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바로 오늘 22일에 종료가 됩니다. 박 장관 역시 오늘 중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4명이 이제 표결에 참여했는데 10명은 불기소, 네. 2명은 기소 의견 냈고 2명은 기권. 그래서 보면 한 조간 보니까 도대체 검사가 기권이 뭐냐.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기소 아니면 불기소도 기권은 도대체 뭐냐 또 이런. 그래서 뭐 근데 요 얘기 먼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있는 게 예. 이게 한명수 총리 구학이다, 재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는데요. 언론에서는 뭐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측도 마찬가지 같고요. 사실은 그 이게 된다, 재심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요거는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했던 거, 증언을 뭐 시킨다든지 그 부분을 지금 보는 건데 그거랑 뭐 같은 면에 보는 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결국 또 이제 검사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검장이 왔던 것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10대 2 뭐 지금 보도된 바로 10대 2 기권이도 그렇고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만약 이런 짓을 했다면,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같은 식구니까요. 저는 이거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같은 식구가 같은 식구를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하는 게 과연 쉬운가는 그런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라라는 게 수사지휘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이 단계에서 가타부타를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적절해 맞습니다. 보이지는 않고요. 아무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서 회의가 열렸고 네. 회의 표결까지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내치기도 힘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했지만 고검장을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박범계 장관은 수용했어요. 그것도 예. 뭐 수용을 했기 때문에 뭐 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확보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남은 게 수사지휘 발동 내용 중에 또 하나가 합동 감찰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검찰의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 네. 이거는 또 이 그 회의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 중에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대검 부장회의 열어라는 거하고 이 부분 감찰하라는 거거든요. 네. 부장회의 열었고요. 그 불기소든 기소든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다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도 안 맞고요. 22일 마지막이니까 남은 거는 감찰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합동 감찰이면 뭐 이게 대검이 주최되든 법무부가 어떻게 개입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사건이 아닌 감찰로 이제 살펴볼 여지는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늘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감찰 얘기를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또 많은 매체들이 박범계 장관은 이제 뭐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이 결과를 회의 결과를 받아들이라 수용하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하는 사설들이 다수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이 뭐 이대로 물러날 사람은 결코 아닐 것이고 아까 이미 예고한 대로 합동 감찰 카드 이제 반격을 펼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감찰에 만약에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징계는 사실 징계 시효가 지나서 어렵겠지만 그 감찰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또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발표 이후로 감찰 결과 발표까지 또 좀 첨예하게 관심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수사 위법성 부분과 수사 관행. 네. 이것들은 좀 이제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고 이제 근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하는 이제 그 감찰을 통해서 수사 관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의 개선점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예. 아마 이런 불기소 결정 중에 뭐 제가 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관행이라는 측면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위법적이라기보다 위법적이면 기소를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 표결에서 이제 증거 불충분. 네. 이제 가장 주된 이유가 그거였던데요. 보니까. 모해 위증을 그렇죠. 모해 위증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교사의 증거가 그렇죠. 불충분하다. 뭐 이런 것이 없었다 이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응급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9일에 이 충수염, 맹장의 증세가 악화되어가지고 서울구치소에서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삼성 서울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송 중에 충수가 터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20일 새벽에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 오늘 소집 예정이었던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잠정 연기되었고요. 또 이제 합병용 부정승계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정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 역시 원래 25일에 잡혀 있었는데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 측은 기일 연기나 공판 불출석을 공식적으로는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편 일부 매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아픈 와중에 특별 대우를 받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통을 참아왔다라는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다수 뽑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 수술 이후에 뭐 상태가 좋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다행입니다. 같고요. K리그입니다. 빨리 완쾌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근데도 좀 짚어야 될 거 짚어야 되는 게 그렇죠. 특별 대우를 받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보도를 보면은 구치소 의료실에서 이제 급성 충수염 그 소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특별 대우를 받기 싫다고 했다고 치죠, 본인이.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참으세요고 그냥 보냅니까? 아니죠. 무조건 응급 상황인데. 아니 어렵게 생각하면 그냥 맹장염이잖아요. 네, 그렇죠. 맹장염이죠. 네. 근데 그러면 참아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괜찮다면 경우는 뭐, 없어요. 구치소든 어디든. 아니 일단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첫 번째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특별 대우를 받기 싫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과 수술이 완료된 시점을 보니까 거의 근접했던데. 네. 다시 말해서 그 구치소 안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기자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렇죠.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기사가. 이것도 좀 사실. 예. 네. 더 이상한 부분은 사실은 서울구치소가 그 안양 의왕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수염 이 부분이면 좀 뭐 터졌다고 하기 때문에 뭐 보도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응급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가장 가까운 곳이 한림대 성심대학병원이에요. 그 옆에 거기 평촌에 구치소 있어요. 지정병원이라면서요. 예, 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가면 한 안 막히면 10분, 15분 정도만 가는데 기어코 삼성병원에 갑니다. 삼성병원은 엄청 멀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뭐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해도 40-50분 넘어가는 거리인데 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한림대 성심병원이 무슨 의원도 아니고 종합병원입니다. 맹장염 수술 뭐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글로 가는 게 삼성병원 옮기는 게 삼성의 오너니까 옮기는 게 그게 어쩌면 특혜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일반인이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충수가 터졌으면은 사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건 맞죠. 왜냐하면 그 충수 내에 있는 고름이 이제 배 전체로 퍼지게 되면은 큰 이제 아유, 2차, 그럼요. 3차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빠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빠른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왜 굳이 먼 병원으로 옮겼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뭐 남기는 하는 거죠. 뭐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또 이제 최초 보도가 조선일보가 이제 자정 조금 넘은 시각에 20일 새벽에 이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내용에는 특별대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후에 다른 매체들이 보도를 하면서 특별대우란 말이 더 씌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전파되는 거 양상을 보았을 때 이 특별대우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가지고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 특별대우라는 말을 정말로 이 워딩을 썼는지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한 매체가 제가 찾아봤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어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안 같은 저도 기사를 보니까 기사가 어떻게 되냐면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 대우를 받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각, 그것도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조금 넘긴 시각인데 어떻게 재계와 법조계에 갑자기 이 얘기가 퍼져서 기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는가? 그래서 기사화 됐는 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 기사가 아니죠. 기자의 마음이 좀 반영된 주관적 기사 느낌이 들고요. 꼭 단정할 건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예.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네. 특별 대우 받기 싫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야기했다는 게 팩트인지가 네. 첫째로 검증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보낸 게 혹시 특별 대우는 아닌지 특별대우가 아닌지 차라리. 이제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 근데 요 지금 재판이 나오죠. 지금 다 걸려 있어요. 25일부터 재판해야 되고 지금 프로포폴도 있고 이러니까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다른 재판은 몰라도 이재용 재판하게 되면 뭐 기사가 이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도 뭐 저는 또 특별 뭐 이런 얘기가 꽤 나오지 않을까. 뭐 참 좀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재판 영향이 수사 또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그래갖고 뭐 그 부분에 관련된 보도들도 다수 나왔는데요. 정말 온 나라의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 내장 기관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이 요새 모습을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하네요. 네,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꼭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니까 그 국내 1위 기업의 사실상 총수니까 건강은 뭐 체크하는 거면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것도 뉴스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과 사실이 아닌 맞습니다. 부분이 엄격히 검증이 돼서 보도가 됐는가, 저는 이 부분만을 좀 충수연만 보도하면 되죠. 특혜받기 그러니까요. 싫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죠.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흐뭇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